안녕 작가, 오늘부터 한 잔씩이에요. 오늘은 제가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Q&A에서 책 관련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서 원래 올리려고 했던 독서법에 Q&A를 좀 끼얹어 볼게요. 아무래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보다 책이라는 게 좀 진입장벽이 있어서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책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냥 가볍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거나 읽다 보면 지금 내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고 다 읽고 나서도 남는 게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저도 북튜버 하기 전에는 책을 크게 생각 없이 읽었거든요. 그냥 쭉쭉 읽고 뭐 재밌다, 볼만하다, 아니면 아예 재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감이 딱 나뉘었었고,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은 작가의 문체나 캐릭터의 서사, 흡입력, 연출, 구성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정도였거든요. 근데 북튜버는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책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책을 읽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리뷰할 때 책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을 내 머리에 또 마음에 좀 더 정리된 상태로 오래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, 그리고 Q&A 책 관련 질문 같이 답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 책을 읽는 방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책을 한 권 딱 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럼 저는 우선 책을 이렇게 한번 쓱 훑어요. 한번 이렇게 쭈르르르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내지 디자인을 한번 보는데, 이게 독립출판물인 경우에는 내지 디자인이 정말 가지각색이거든요. 일반적인 폰트 사이즈를 쓰는 것도 아니고 책 이 한쪽에 글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손글씨를 넣기도 하고 아예 그림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립출판물이나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내지 디자인을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는 편이에요. 그리고 또 내지 구성이 중요한 책들 있잖아요. 과정이 중요한 책들, 요리나 뭐 자수, 디자인, 뭐 운동 이런 과정이 중요한 책들은 내지를 꼭 보셔야 돼요. 그걸 훑어보면서 책이 풀어내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. 내가 보고 따라해야 되는 것들이니까. 내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책을 처음부터 봐요. 뭘 보냐? 머릿말을 봅니다. 보통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머릿말이 다 있어요. 서론, 아니면 작가의 말, 프롤로그 또는 글 한 줄 이런 식으로 머릿말이 다 있는데 이거를 꼭 봐요. 이걸 읽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머릿말은 책을 관통하는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제 책을 예로 들면 시작하는 말 첫 번째 문장이 이 책은 희귀 난치병인 재생불량성 빈혈의 투병기면서 상념의 집합이기도 합니다. 라고 써놨어요. 그러면 사전 정보 없이 이 책을 딱 만나더라도 아, 이게 투병기면서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책이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거든요. 이걸 다 읽지 않아도 큰 주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. 주로 에세이는 이렇고 소설 같은 경우는 좀 더 추상적이죠. 인간의 뭐 내면, 인간의 이중성, 그리고 선과 악, 사회 문제를 꼬집는다든지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. 작가가 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큰 주제를 미리 인지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. 그리고 다음은 목차. 제가 목차를 꼭 짚고 넘어간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, 목차를 보는 이유는 머릿말에서 큰 주제를 던져줬다면 목차에서는 그걸 좀 더 작은 덩어리로 쪼개놓은 거죠. 영상으로 말하자면 타임라인에 좌표를 찍는 것과 같은 건데, 왜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 댓글에 시간별로 이렇게 좌표를 찍어 놓잖아요. 몇 분 몇 초, 뭐 첫입, 몇 분 몇 초, 뭐 먹음, 몇 분 몇 초, 뭐뭐함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 놓잖아요. 목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. 대목차와 소목차를 나눠놓고 그 옆에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으니까요. 저는 목차를 보면 이 책을 읽고 싶다 아니다가 좀 갈리는 편이에요. 분명히 작가가 A라는 주제를 머릿말에 던져놨는데 막상 보니까 내용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A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차를 보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. 근데 이 목차는 에세이나 뭐 자기계발서의 경우에 좀 더 신경 써서 보는 편이고, 소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 이유가 소설의 목차는 그냥 1, 2, 3 이렇게 크게 대충 나눠놓는 경우가 많아서 소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. 자, 이제 머릿말도 보고 목차도 봤어요. 이제 내가 한 권의 책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. 어떻게 읽나요? 일단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. 제 채널명이 뭐죠, 여러분?
오늘부터 한 장씩이죠. 그냥 한 장씩 천천히 읽으면 돼요. 천천히.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얼마나 잘 음미하면서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. 어떻게 읽는다고요? 그냥 읽으면 돼요. Q&A에서 속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속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제가 속독을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인데 두꺼운 책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찾아내야 할 때, 그리고 둘째, 책이 너무 재미가 없는데 읽기는 읽어야 될 때, 그 외에는 굳이 책을 빨리 볼 필요가 있을까요? 그냥 활자를 눈으로 훑어본다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빨리 읽어도 책 한 권을 제대로 감상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크게 상관없지만요. 자, 좋아요. 우리는 그냥 우리 페이스대로 읽기로 하고 그냥 읽을 거예요. 근데 읽기는 읽되 정리를 하면서 읽을 건데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? 여기서 목차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. 결국 책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글을 잘게 섹션을 나눠놓은 거잖아요. 그 목차 순서대로 우선 정리를 하시면 돼요. 목차를 따라가면서 소주제마다 짧게 정리를 해놓는데 이게 바로 제가 책 읽을 때 옆에 쓰는 거예요.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? 제가 리뷰했던 개인주의자 선언을 예로 들면 그 책은 목차가 크게 3부로 나눠져 있는데 각 부마다 소목차가 한 15개씩 정도 있어요. 그러면 1부의 첫 소목차인 나라는 레고 조각을 읽고 짧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링에 올라야 할 선수는 바로 당신 개인이다를 읽고 또 짧게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3부 마지막 목차까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정말 모든 목차를 다 정리를 하느냐? 그건 아니에요. 읽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. 그러면 그 소목차는 과감히 넘기기도 해요.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대목차 하나를 읽게 되는데 그때 대목차의 전체적인 소감, 느낌을 적어놓고요. 뭐 1부는 이렇다, 2부는 이렇다.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정리된 글이 대목차부터 소목차까지 정말 조각조각 나 있을 거예요. 그 조각들을 매끄럽게 읽는 작업이 바로 대본 짜는 일이에요. 저는 쓰고 말을 해야 되니까 대본이라고 하는데 서평, 독후감, 리뷰 등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쓰는 글도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글 쓸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. 정보성을 우선으로 두고 책에 대한 흐름과 소감을 나열하기,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를 중심에 놓고 마인드맵처럼 중심에서부터 이야기를 진행하기,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여태까지는 전자의 버전으로 대본을 쓰고 리뷰 영상을 찍었어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제 책 리뷰 영상을 보면 아,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글을 쓰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요. 잘 이어지지도 않고 갑자기 이야기가 3000%로 빠지기도 하고 1부에서는 이만큼 얘기했는데 2부에서는 할 말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조각들을 짜맞추다 보면 글의 흐름이 굉장히 요동치는데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?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근데 자꾸 해봐야 늘어서 한두 줄 쓰는 버릇이라도 들여야 돼요. 처음부터 완벽히 쓰려는 생각을 버리고 일단 머릿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활자로 적어놔야 돼요. 그래야 정리가 되고 생각이 확장이 돼요. 막 쓰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비문이 자꾸 눈에 보일 거예요. 일단 무시하고 계속 써야 돼요. 수정은 나중에 하면 돼요. 어차피 하기 싫어도 수정해야 됩니다. 저도 대본 수정을 한 최소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내가 지금 뭘 쓰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과감히 덮어야 됩니다. 잠시 환기를 시켜야 돼요. 계속 같은 것만 보고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. 그래서 수정 몇 번 하다가 오늘은 이만하자 하고 딱 덮고 그런 이후에 밖에 나갔다 오거나 아니면 한숨 자거나 다음날에 보던지 해서 잠시 글을 쓰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문장이 새로워 보여요. 그러면 수정할 것들이 다시 눈에 띄고요. 막히던 부분도 좀 더 매끄럽게 쓸 수 있습니다.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긴 한데 저도 글을 잘 쓴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글을 잘 쓰기 위한 팁을 좀 드리자면 우선 뭐가 됐든 자주 읽고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.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는 이것저것 써봐야 알 수 있거든요. 저는 창의적인 걸 쓰는 재능은 없어요. 겪지 않은 일을 글로 쓰기는 좀 힘든데 실제로 겪은 상황과 심리를 좀 생생하게 묘사해서 전달하는 건 좀 잘하더라고요. 이렇게 자기가 어떤 글을 쓰는 게 좀 더 편하고 잘 쓰는 건지 알면 글 쓰는 거에 재미도 느끼고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어려운 단어를 잘 안 써요.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쓰는데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글은 편하게 쓰고 또 편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책 읽을 때 뭔가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다던가 한 번 더 꼬아서 얘기를 한다던가 좀 번역체가 심한 건 잘 안 보게 돼요. 외국 서적을 잘 번역했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. 한국 작가가 글을 번역체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너무 심하면 잘 안 보게 됩니다.
그래서 저도 글 쓸 때 좀 그런 걸 주의하는 편이고 끝없는 수정을 거치면서 비문을 잡아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본인 좋아하는 작가, 그리고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꾸준하게 보세요. 누군가의 문체를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다양한 글의 흐름, 맺고 끊는 타이밍, 그리고 뭐 맞춤법,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을 자주 접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Q&A 질문 중에서 제가 리뷰하는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느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. 제가 읽은 책 중에서 리뷰할 만하다고 느끼는 책을 골라서 리뷰를 합니다. 저는 주로 소설을 읽어서 리뷰하고 싶은 소설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. 단지 장르가 좀 많이 한정적이라는 게 흠인데 제가 리뷰할 만하다고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책을 리뷰하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겠다. 또는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나도 공감한다, 할 말이 있다, 또는 그냥 재밌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. 한마디로 제 마음인 거죠. 그리고 다음 질문, 책과 친해지는 법을 알고 싶어요. 책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벽이 있죠. 책이랑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니 해도 재밌고 쉬운 책 먼저 읽는 거예요. 요즘 웹툰도 단행본으로 많이 나오잖아요. 만화 카페 가서 책을 읽으세요. 가서 만화책을 넘기면서 종이를 넘기는 맛을 먼저 알고 난 이후에 짧은 시 모음집이나 소설 단편집 같은 걸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두께가 얇은 에세이로 넘어가면 훨씬 수월해요. 요즘은 가볍게 볼 수 있는 에세이가 인기니까 서점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한 권 사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게 빌려 읽는 거랑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사오는 거랑 책에 대한 애정도가 달라요. 그리고 도서관도 가보세요. 도서관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저는 되게 좋아요. 막 잔잔하고 책을 이렇게 넘기는 소리랑 이렇게 책을 넘길 때 풍기는 종이 냄새와 사람들이 막 조곤조곤 얘기하는 소리, 그리고 책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부딪히는 그 둔탁한 소리라고 하죠. 선반에 닿는 그 소리. 말하다 보니 좀 변태 같은데 육지는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정말 다 감각 있고 깔끔하더라고요. 부럽습니다, 육지 여러분. 그렇게 책과 좀 친해졌다 싶으면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가면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소설만 죽어라 읽다가 그 다음에 인문학, 심리학, 철학, 에세이, 시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. 저는 시가 좋은지 정말 몰랐었는데 요즘에는 마음에 닿는 시를 만나면 막 울기도 하고 그래요.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? 자, 다음 질문. 책 보다가 재미가 없거나 내가 생각한 책이 아닐 땐 어떻게 해요? 저는 웬만하면 완독을 하는 편인데 아까 잠깐 말했듯이 정말 너무 못 읽겠다 싶으면 그냥 속독을 해서 다 읽어버려요. 그러면 감상이랄 건 없지만 책의 흐름이야 대강 이렇게 되는구나는 알 수 있거든요.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정말 못 보겠으면 읽지 마세요. 그 시간에 재밌고 유익한 글 한 줄 읽는 게 더 이롭습니다. 다음 질문. 책 읽을 때 듣는 노래가 궁금해요. 저는 주로 가사가 없는 걸 들어요. 제일 좋아하는 건 지브리 스튜디오의 OST인데요.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, 하울의 움직이는 성, 그리고 원령공주 같은 이런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OST를 들으면서 읽으면 훨씬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어요. 여기까지 해서 독서법과 Q&A 중에서 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봤는데요. 좀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 외에 책 질문은 다음 Q&A 몇 가지 더 나올 예정이니까요. 조만간 올라올 Q&A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새해 인사를 못 드렸는데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평생 받을 사랑 벌써 다 받은 것 같아요.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